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 활용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 수에 관련된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 큰 수의 2배한 값은 작은 수의 3배한 값에서 6을 뺀 값 이하일 때 두 수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탐구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짝수, 홀수 고르는 겁니다. 연속되는 두 짝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연속한 수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속한 수. 만약에 짝수, 홀수가 아니다. 연속한 수라 그러면 한 놈의 x면 다른 녀석은 x 플러스 1. 만약 세 수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반적인 수일 때. 근데 짝수나 홀수가 되면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짝수, 홀수. 차이점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짝수, 홀수입니다. 짝수, 홀수면 여러분이 차가 얼마나요? 1이 아니고 2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녀석이 x면 다음 수는 x 플러스 2입니다. 그렇죠? 1, 3, 5, 7. 그죠? 또는 이게 x 마이너스 2면 x 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게 짝수나 홀수든 표현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격차가 2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 x가 짝수면 짝수인 거, 홀수면 홀수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연속하는 두 수인데 여러분이 가능하면 x를 우리 여러분 구하는 쪽에 맞추는 거야. 만약에 큰 수거라면 이걸 하는 거고요. 작은 수거라면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이니까 큰 의미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x 잡든 x 마이너스 2 잡든 관계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잡자. 뭐로 잡을까요? 위에 거. 네. 그럼 연속한 두 짝수면 x하고 x 플러스 2로 잡자. x 플러스 2가 큽니다. 그 다음 식 만들어보죠. 큰 수의 2배한 값. 큰 수 2배한 값이니까 x 플러스 2의 2배한 값. 요거죠. 2배한 값은 작은 수의 3배한, 작은 수 3배. 작은 수가 x 아닙니까? 그죠? 3x. 자, 이거는 3배한 값에서 그 다음에 6을 뺀 값 이하다. 이하다는 건 3x만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나왔네요. 되겠습니까? 문제는 x가 아닌 거죠. 두 수합의 최소값이니까. 두 수합의 최소값이 뭡니까? x에다가 x 플러스 2를 묻는 겁니다. 요 범위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x가 아니고 뭘 구해야 돼? 그죠? 2x 플러스 2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이건 왼쪽 거 풀어나가겠네요. 풀면 2x 플러스 4입니다. 요거는 3x 마이너스 6이죠. 이거 2x 빼기 3x고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0이니까 x가 최소한 10보다 커나 같습니다. 요걸로 요 범위 추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x가 아니고 2x 플러스 2니까 x에 2를 곱해서 먼저 뭐로 만든다? 분수양변에 2를 곱해서 2x는 20이고요. 그리고 2를 더합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2는 22죠. 따라서 두 수합은 요거거든요. 그 최소값은 얼마? 20입니다. 22. 그래서 최소값은 뭐가 되겠다? 22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정수의 3배 6을 더한 수는 그 수의 2배에서 2를 뺀 수보다 작다고 한다. 작다고 한다. 분홍색 나오겠네요. 앞에 것부터 식 써봅시다.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중 가장 큰 수. 정수를 x 잡아야겠네요. 앞에 거 식 써보면 어떤 정수의 3배에서 6을 더한 수. 그죠? 어떤 정수가 x라고 했으니까 3배니까요. 3x 한 거에서 6을 더한 수는, 그죠? 그 다음에 정수의 2배에서 2를 뺀 수. 정수의 2배. 2x에서, 뭐죠? 2를 뺀 수보다 작다고 한다. 그죠? 얘가 작답니다. 3배 2 더한 거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장 큰 수입니다. 그죠? 이 해놓으니까 어때요? 왜 작지? 이런 느낌 들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예. 자, 3x 플러스 6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x 빼기 2x고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8보다 작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보다 가장 작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가장 큰 수입니다.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8보단 작은 겁니다. 가장 큰 정수는 어때? 마이너스 8이 아니고 요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평균 관련 문제입니다. 평균이라는 거는, 그죠? 평균. 어떤 거든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점수든 뭐든 많이 있죠. 요걸 다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이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사람마다 물건 다 다른데 똑같이 가지면 몇 개 되느냐 합계 나눠서, 그죠? 이런 게 평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알려면 점수든 뭐든 알려면 총점 알고 나서요 전체 개수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는 게 나왔네요. 수현이는 3회 수학 시험에서 각각 85점, 88점, 92점을 받았다. 다음 시험에서 몇 점 이상, 요거겠네요. 몇 점 X겠죠? 몇 점 이상을 받아야 4회의 평균 성적이 90점이 되느냐. 그 4번 시험 본 거 다 더해서 뭐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돼. 그게 바로 평균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시험이 X였으니까, 그죠? 총점은요, X에다가 얼마? 85에다가 88에다가 92 더한 게 총 4번의 시험번 합계죠. 그걸 뭐로 나눈 게? 그거를 4로 나눈 거죠.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이 몇 점 이상 돼야 돼? 90점 이상. 됐습니다. 우리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계산합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4분의요. 이렇게 하면은 92에 80이니까 182에 80이니까 265네요. 그러면 x 더하기 265하고 요게 90입니다. 분수 양변에 4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65고요. 요거는 360이죠. 칸 먼저 올리겠습니다. 분수 양변 265를 뺍니다. 그러면 360에서 265를 빼면 되겠죠. 자, 몇 점입니까? 빼니까 95죠. 95. x는 95. 그죠? 따라서 몇 점 이상 받아야 됩니까? 95점, 95점 이상을 받아야만 평균이 90점 이상 되겠습니다. 잘 보면 되죠.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은성이는 지난 2달 동안의 요금이 22,000원, 그 다음 3만원이었습니다. 2달 동안요. 이번 달에 얼마 이하의 요금이 나와야 석 달 동안 평균 요금이 25,000원 이하가 되는지 구하라. 용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요금이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좀 아껴 써야겠다 하는 거죠. 자, 평균 똑같습니다. 이번 달 요금이 얼마 이하냐? 얼마 이하. 그걸 X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석 달 요금은요, 합계가 X에다가 22,000원에다가 3만원 더한 게 바로 이번 달 이 석 달 동안의 요금 합계죠. 그걸 몇 달? 3으로 나눠주면 평균 나오는 거죠. 그게 얼마 이상? 얼마가 아니고 25,000원 이상 하면 큰일 나겠죠? 25,000원 이하. 그죠?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X고요. 위에 거는 52,000원이죠. 52,000원이고 이거는 25 곱하기 분수 양변에 3을 곱합니다. 그럼 25 곱하기 3이니까 75,000원이네. 75,000원. 그럼 X는 75,000원에서 52,000원 빼면 되겠죠. 따라서 X는 23,000원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 이하 나와야 돼? 그러면 23,000원 이하로 쓰셔야지 평균이 25,000원이 가능하겠습니다. 평균 논리는 간단합니다. 총 자료를 다 더한 다음에 횟수만큼 나눠주면 토탈 똑같이 나눈 값이 되니까 그걸 포인트 잡으시면 문제 푼다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간단한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거죠. 300원짜리 한 사탕, 800원짜리 쿠키를 1,700원 이내의 금액으로 30개를 삽니다. 30개. 그죠? 사탕은 최소 몇 개냐? 그럼 사탕이 X. 그죠? 살게 그럼 사탕. X개. 쿠키죠. 쿠키의 개수는 절정됐습니다. 30개니까 뭐 하면 돼요? 30-X개 하면 되죠. 사탕이 X, 쿠키는 30-X. 그죠? 표로 하는 경우,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 표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셔도 됩니다. 요거 사탕, 쿠키죠. 개수하고 가격 아닙니까? 단가. 사탕이 X, 쿠키는 그러면 30-X. 사탕 가격은 얼마? 300원. 쿠키 가격은 800원. 표 아니라도 이렇게만 한단 쓰시면 알 수 있죠. 17,000원에 가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탕 가격이 300X고요. 쿠키는 800에 30-X입니다. 얼마에 냅니까? 17,000원. 17,000원 이내입니다. 그죠? 최소 몇 개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17,000원 이내로 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주의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신 분이, 선생님, 이내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얘기하는데, 이내는 사실 수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이렇게 활용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내긴 하는데, 이내란 뜻이
어떤 영역이 있으면은 이렇게 영역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 그죠? 영역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경계선까지 포함하는 걸 이내로 보시는 게 적합합니다. 뜻이 그런 거니까요. 어떤 경계, 한도의 어떤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 반대말이 이외인 거죠. 돼 있습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등호가 들어가는 게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실생활적인 표현이니까 이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실제 풀어보면 등호가 있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내는 수학적 표현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내면은 그 경계선까지 포함해서 우리 해당하는 범위, 경계선 안까지 포함하는 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말이 이외다 하는 거죠.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풀다 보면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부등호에서 100 있는 건 다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숫자 커서 좋을 게 없죠. 그럼 이거는 3이고 이거는 8이고 이거는 170이죠. 그러면 3x 그러면 240이고요. 마이너스 8x죠. 요거 17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5x고요. 240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0에 32가 마이너스 70이죠. 70. x는 5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1은 5, 5, 4, 20. 그죠? 부등호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이내는 범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최소한 14개 이상이다. 그죠? 부등호가 바뀌었습니다. 사탕 최소 몇 개 이상이냐? 14개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이내란 표현도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한 개에 900원 하는 토마토, 한 개에 900원 토마토 한 개랑 1300원 오이를 합해서 15개 사야 한다. 가진 돈은 3만원이고 토마토를 오이보다 많이 사야 된다. 토마토는 최소 몇 개를 사야 되냐? 항상 물어보는 거 x로 해야죠. 그러면 토마토를 최소 몇 개니까 토마토가 x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야 할 게 토마토랑 오이예요. 그거 합쳐서 몇 개 사야 돼? 25개 살 겁니다. 그럼 토마토가 x면 오이는 그쵸? 25-x입니다. 토마토 단가 얼마죠? 900원입니다. 900원. 오이 단가는 1300원입니다. 그죠? 그럼 요게 수량이고 요게 단가니까 필요한 금액은 수량의 단가 곱하면 되겠죠. 그럼 토마토 구매하는 금액이 900x고 이건 1300에 25-x 하면 되겠네. 요거 두 개 더한 게 총 필요한 돈이 되겠고, 그죠? 3만원, 그죠? 이하로 가야겠습니다. 3만원 넘어서면 안 되겠죠. 자,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럼 토마토 사는데 걸리는 돈이요. 900원짜리 x입니다. 900x. 오이 사는데 걸리는 거는 1300원. 25개 빼기 x고요. 이게 우리가 가진 돈의 전부까지 쓸 수 있는 거니까 3만원 아닌가요? 3만원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덜 쓰면 좋죠. 뭐 남은 거 그죠? 아낄 수 있으니까요. 숫자 100 있는 거 전부 나눠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숫자 크게 가지 마시고 9, 요거 13이고 요거는 300이죠. 그러면 9x 자 13 곱하기 25입니다. 13 곱하기 25니까 250에 75니까 325네요. 예, 325 그다음 마이너스 13x고요. 요거 300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x고요.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5입니다. 325 이항했으니까요. 그 부등식을 4로 나눠야죠. 마이너스 4로 분식 방향 바뀝니다. 그러면 4분의 25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대분수를 좀 쓸 필요가 있는 게 4분의 25니까 정확히 말하면 4, 6, 24 6과 4분의 1이거든요. 그럼 토마토 살 때 토마토 6개 사고 4분의 1 잘라주세요 하면 혼납니다. 가게에서. 그죠? 토마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6과 4분의 1 6보다는 안 되고 그죠? 6보다는 안 되고 그죠? 6과 4분의 1 이상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나왔어요. 바로 뭐 토마토를 오이보다 많이 산다. 토마토를 오이보다 많이 산다. 토마토를 오이보다. 토마토가 x 아닙니까? 오이가 얼마죠? 25-x니까 토마토가 오이보다 많이 사야 돼. x가 25-x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항하면 2x고요. 요게 25입니다. 따라서 x는 2분의 25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꿔주면요. 얼마입니까? 예. 12죠. 12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x는 최소한, 그러니까 이것만 치면 토마토가 굉장히 적어지는데, 그죠? 요 두 개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죠. 게다가 정수계입니다. 여러분, 토마토 12개 반 주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자르면 다 세요. 그죠?
따라서 범위가 6과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2와 2분의 1입니다. 12 다음에 13 있을 거고요. 6 다음에 7이 있겠죠. 됐습니까? 자, 범위가 두 개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6과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 파란색 12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가요. 그럼 공통범위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공통범위는 둘을 연립했으니까 공통범위는 x는 결국 12와 2분의 1보다 커야 되거든요. 12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12가 여기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12보다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13개는 사줘야 된다면 13개. 납득되셨습니까? 그래서 토마토는 몇 개다? 최소한 13개는 사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 때문에 그래. 물건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덩어리진 거면 그람수 적게 사면 되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 완제품이니까 그걸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 나오면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봉투에 물건 넣을 때도 한 봉투에 4개씩 들어가는데 물건이 3개 남았잖아. 그 봉투 안 쓸 겁니까? 아니죠. 근데 반대로 말해서 만약에 완제품 만들 거야. 그러면 포장을 4개씩 할 건데 3개로 포장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땐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고 문제 상황에 맞춰서 완제품 선물 세트 만들 건데 물건이 4개 들어갈 거야. 그러면 4개씩 다 넣었는데 3개 남았잖아. 그렇다고 선물 세트 그러면 추가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다. 3개로 세트 못 만들어요. 버려야죠. 3개 못 만드는 거죠. 다음 때 써야 되는 거죠. 납득되셨습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형태의 부등식 문제들을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 조금 한 단계 높은 거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